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공항이 끝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주제로 2020년 4월 9일 목요일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올랐죠. 예,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뉴욕 마감 사회주의 대통령 우려 삭제 안도 랠리라는 기사가 있고요. 8일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존스 3.44% 그리고 나스닥은 2.58%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8천선을 회복을 다시 했습니다. 8천선을 회복을 했고 하루 전에 급상승세를 타다가 막판 하락하여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듯 했지만 지금 뭐 바이러스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과 장중 터져나온 샌더스 의원의 경성 낙마 소식에 반색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어저께 그 나스닥이 2.58% 오르면서 이제 급반등을 했고요. 그전에는 이제 좀 떨어졌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패턴은 그 이틀 연속 오르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뜨고 나서 그리고 뭐 4월 연속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틀 연속 오늘 이제 나스닥 보니까 선물이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연속 오를 것이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것이냐 한번 그 봐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떨어진 거 전날 이제 떨어졌는데 떨어진 거와 반대로 오름세가 이번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고 원래 11시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한번 났었거든요. 그랬는데 버니 샌더스가 낙마 소식을 전하고 급반등을 했고요. 이게 이제 2.58%라는 이제 거의 그 폭등 장세가 연출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나스닥이 뭐 나스닥을 그 전에 이제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 0.2%에서 0.4% 정도 움직이는 게 거의 뭐 패턴입니다. 이렇게 2% 정도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2% 올랐다가 뭐 3% 빠졌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거는 현재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장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2.58% 오른 게 뭐 과연 좋은 소식이냐라고 했을 때 너무 이제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른다 하더라도 뭐 0.2%, 0.4%뭐 요 사이에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버니 샌더스가 이제 미국 시장에 큰 호재를 안겨줬죠. 그래서 지난번 이제 양적 완화하고도 급락을 했었는데 다음날 이제 슈퍼 화요일에서 조 바이든이 버니 샌더스 누르고 이제 급등했죠. 지금 이제는 뭐 버니 샌더스가 이제 그 낙마를 했으니까 뭐 더 이상 이제 버니 샌더스 카드는 이제 소진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정치적인 이제 호재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저께 급등하니까 또 다시 이제 V자 반등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마이너스 30%까지 이제 고점 대비 떨어진 거죠. 6,800 정도까지 9,817.18에서 이제 6,800선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데드캣 바운스가 올라오려면 그러면 이제 플러스 30%까지 올라오는 게 한 두 번 정도의 경우가 있었죠. 네, 그래서 뭐 1929년도 대공황이라든가 아니면 2011년도 미국의 신용등급 위기 같은 경우는 뭐 48% 빠졌다가 그러니까 49% 빠졌다가 48% 올라오고 그리고 2011년도 같은 경우 17% 빠졌다가 17.5% 정도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최소한 30%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그러면 30%가 어느 지점이냐? 그러면 한 9천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 9천선 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주가가 오르기를 이제 간절히는 바라고는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지금 이런 그 소식들의 소식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좀 자제를 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도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그거잖아요. 왜 V자 반등 됐을 때 나는 이제 한 푼도 못 벌고 소외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데요. 어차피 이게 V자 반등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는 뭐 그 공항이 끝나는 신호 보고 이제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이제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기다려 보자라는 겁니다. 현재는 이제 패드에서 돈 푼 거 외에는 해결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그 마지막 또 이제 상승 요인이 그 공개된 이제 미국 연방제도 준비 연준이죠. 연준 페드에서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그 제로 금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기가 V자 반등을 하기 어렵다고 이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페드가 추가적인 조치에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언급, 이런 게 이제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위원들이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 시행으로도 실단이 떨어진 거 아니냐, 더 이상. 응? 그러는데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제적 가이던스, 그리고 페드의 재무제표 확대, 한마디로 이제 돈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블랙록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페드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블랙록이 얘기한 건데 재무제표가 내년까지 10조 달러를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10조 달러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정도 돈을 풀면 뭐 안 올라갈 주식은 없겠죠. 예, 이 정도. 왜냐하면 이게 2008년도 같은 경우가 3조 5천억 달러를 풀어가지고 지금 뭐 도덕적 해이가 어떠느니 뭐 지금 뭐 달러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느니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뭐 10조 달러를 풀면 뭐 그 정도는 2008년도는 그냥 거의 애기죠, 애기. 그래서 이 정도 풀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예. 당연히 이제 증시를 밀어 올릴 것이고요. 공황은 끝날 것이고 돈의 가격이 이제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1971년도에 근본이제를 포기했죠. 닉슨 쇼크. 닉슨 쇼크가 그 근본이제 포기한 거고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의 양극화입니다. 부의 양극화. 예.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근본이제로 돈을 이제 금에 묶어놨을 때는 돈의 양을 늘리지는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주 부자도 서민도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는 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몇백조 부자 이런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죠. 거의 뭐 나라의 GDP를 능가하는 그런 부자들도 있죠. 얘네들 이제 공통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주식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부자는 없습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산 거지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부자 된 사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10조 달러를 만약에 풀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1등 주식을 비롯한 미국의 우량 주식이 하염없이 올라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특징은 미국 주식을 사지 한국 주식을 안 사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주식을 사지. 그러니까 돈 풀리는 데는 어디입니까? 돈 풀리는 데는 미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 시장, 채권 시장, 주식 시장으로 가는데 가장 많이 올리는 거는 주식 시장으로 가서 돈을 가장 많이 올립니다. 미국의 펀드 매니저도 한국 시장에 투입을 잘 안 합니다. 미국 시장에 투입을 하지. 한국 펀드 매니저도 한국 시장에 투입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게 이제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미국에 돈이 많이 풀린다. 그러면 한국은 뭐 떡고물 정도만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정도만 좀 올라갈 것이고 우리나라 뭐 제조업 기반의 그런 주식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뭐 제일 많이 올라갈 게 어딥니까? 세계 1등 주식이 제일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뭐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론은 조급해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앞으로 공황이 끝나면 이런 엄청나게 풀린 돈이 나의 주식을 밀어 올려주는데 매일같이 오를 겁니다. 매일같이. 그러니까 공황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시드머니가 녹았다. 그러면 본인만 손해라는 거야. 지금 오늘 오를지 오늘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떨어지면 또 이제 또 엄청나게 떨어질 거니까 팔고 나니까 또 엄청나게 올라요. 그럼 또 사고 이러면서 거의 뭐 굉장히 많이 그 계좌가 녹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공황이 끝났다. 끝나면 더 많은 돈이 풀리는 만큼 무조건 뭐 만약에 전고점까지 뚫는다 했을 때도 또 그게 빨리 뚫을 테고요.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소식이냐 V자 반등이 뭐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0조 달러가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빨리 끝나면 패드가 오히려 10조 달러를 이제 회수하겠죠. 거기다가 심지어 지금 풀린 달러들을 다시 회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장이 보너스 한 10억 쏠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상황이 갑자기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장이 그냥 자기 주머니로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보너스를. 오히려 실물 시장은 V자 반등이 일어날수록 뭐가 안 좋냐? 기존에 있던 돈도 뺄 수 있다라는 거야. 너무 빨리 끝나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차분히 시장을 관망하면서 공황이 끝나는 걸 기다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매뉴얼을 지키자라는 거야. 첫 번째는 8거래일 상승하면 주식 사면 된다. 이러면 이제 공황 끝나죠. 주식이 거래되는 날을 기준으로 8거래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월요일 날 시작했다. 그러면 월요일서부터 올랐다면 월, 화, 수, 목, 금, 그다음에 토일은 놀죠. 그러니까 월, 화, 수 하면은 며칠이에요? 8거래일 상승이죠. 그때 주식 사면 됩니다. 뭐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요. 6거래일 상승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그렇게 이틀 연속 오른 적이 없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6거래일 상승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오른다 하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매뉴얼을 지키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고점을 돌파하면 주식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9817.18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돌파하면 사면 됩니다. 그리고 7월 첫 거래일에 주식 사면 됩니다. 나스닥이 5월, 6월에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원래 2달 기다리는 거니까 4월 초에 떴습니다. 4월 1일 날. 그 4% 넘게 빠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이너스 30%가 다시 왔다. 6872.03인데요. 나스닥에. 요점이 다시 오면 그때 말뚝 박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난 마이너스 30%에 이제 박았으니까 괜찮은 거고요. 1, 2, 3 같은 경우는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와요. 뭐 이렇게 언젠간 오는데 그런 언젠가 오는 거에 대비해서 돈을 모아놓는 게 낫고요. 뭐 너무 이제 주식이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관망하면서 빨리 공황이 끝나라. 그거를 이제 바라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인터넷 강의 준비를 하느라고요.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좀 찍고 있습니다. 오전에 계속. 그래서 시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매일같이 시황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는 점 좀 사과드리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